안녕하세요. 로우 코드하는 남자 로코남입니다. 오늘은 회의실 예약 앱을 만들어 볼 건데요. 오늘 배울 기능들을 응용하시면 장소뿐 아니라 설비를 예약하거나 각종 기자재를 예약할 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쉐어포인트 리스트는 두 개를 만들었고요. 첫 번째로 예약하는 테이블을 하나 만들었어요. 제목이랑 시작일, 종료일, 그리고 룸 번호, 예약자의 이메일, 그리고 목적 이렇게 적어놨죠. 제목에는 예약한 사람 이름을 넣을 거고요.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메일도 따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회의실 리스트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미지랑 위치, 층별로 이렇게 지정을 해놨죠. 테이블은 간단하게 이렇게 두 개를 만들 건데요.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날짜 칼럼을 보시면 제가 시간을 포함했어요. 시간을 포함을 해서 별도의 시간 칼럼을 만들지 않고 이걸 활용해서 앱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방식이 더 복잡하긴 한데요. 이렇게 만들면 칼럼을 줄일 수가 있죠. 이제 앱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이블을 연결을 해야겠죠. 쉐어포인트 검색하고요. 아까 만들었던 테이블 두 개를 연결을 할게요. 미팅룸이랑 레저베이션 룸 두 개를 예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옵션이긴 해요.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사용자 커넥터를 연결을 할 거예요. 이걸 연결하는 이유는 접속한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보여주려고 제가 만든 거고요. 사실 이거는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첫 번째 화면부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리가 앱을 시작할 때 불러와야 되는 정보들이 있어요. 그거를 앱의 온스타트 속성에서 불러올게요. 첫 번째로 이거를 변수로 저장을 할 건데요. 이름이 있겠죠. 오피스 365 사용자 커넥터를 이용해서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마이 프로필 디스플레이 네임이죠. 이걸 하나 가져오고요. 복사를 할게요. 부서도 가져와 볼게요. 이메일 주소도 가져오고요. 마지막으로 이미지도 가져와 볼게요. 이미지는 유저 포토라는 속성이 있어요. 밑으로 내려보시면 유저 포토가 여기 있죠. 유저 포토에 유저의 아이디 값을 넣고요. 그러면 이미지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날짜도 좀 가져와 볼게요. 달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날짜를 가져온 거고요. 이 날짜는 계속 바뀌겠죠. 우리가 보통 회의실을 예약할 때 30분 단위로 예약을 하거든요. 물론 1시간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24시간을 30분 단위로 예약을 하려면 총 48개의 타임 슬롯이 있어야겠죠. 콜렉션으로 이 시간을 입력을 할 거예요. 클리어 콜렉트 타임 슬롯이라는 콜렉션을 만들어서 총 48개죠. for all 시퀀스 48개를 넣어줄 거고 이 각 48개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시간이 나오게 할 거예요. 제가 원하는 형식은 시간과 분만 나오면 되니까 일단 텍스트 넣고요. 그 다음에 데이트 add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타임 밸류에 0630으로 그리고 디스 레코드의 밸류 값에다가 곱하기 30을 하고요. 타임 유닛은 미니츠로 해야겠죠. 그리고 텍스트 형태는 이러면 시간과 분만 나오겠죠. 됐어요. 이 부분이 많이 헷갈리실 텐데 지금 보시면 이 시퀀스라는 함수로 1부터 48까지 숫자가 테이블 형태로 저장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각 레코드에 하나하나 계산을 해주는 건데 먼저 이 타임 밸류 6시 30분부터 한 거는 이건 시간은 마음대로 바꾸셔도 돼요.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이걸 그냥 냅두면 이제 0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저희가 근데 일을 할 때 보통 예약을 하면은 앞에 7시나 8시나 9시나 이렇게 좀 우리가 현실적으로 예약이 가능한 시간부터 시작을 해야 스크롤을 넘기지 않아도 되는데 이 작업을 해주지 않으면요 12시부터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 스크롤을 옆으로 넘겨야겠죠. 왜냐하면 48개의 테이블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을 찾으려면 계속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임의로 6시 30분부터 시작하도록 만들었고 데이트 타임에 시간을 그만큼 더해주는 거죠. 디스 레코드의 밸류 곱하기 30 1이면 30, 2면 60 6시 30분부터 1이면 30분이 더해진 7시가 표시가 되고 시퀀스가 2인 경우는 여기에 60이 더해져서 7시 반이 되겠죠. 그렇게 시간을 표시하는 거예요. 자,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스타트 실행하고 여기다가 제가 빈 세로 갤러리를 하나 놓고 타임 슬롯 컬렉션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레이블을 하나 넣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6시 30분부터 30분을 더한 7시부터 시작이 되겠죠. 이 시간을 조정을 하면 9시부터도 할 수 있어요. 보통 업무가 9시에 시작이 되니까 수정을 한번 해볼까요? 8시 반으로 이걸 바꾸면 이게 9시부터 시작을 하겠죠. 실행 한번 눌러볼게요. 9시부터 시작이 되죠.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시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지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앱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레이블 하나 추가해서 회사 이름을 한번 넣어 볼게요. 로코남
오피스라고 저장을 하고요. 이미지를 하나 따올게요. 여기에는 접속한 사람의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겠죠? 모양을 조금 더 이쁘게 동그랗게 만들 거예요. 테두리를 동그랗게 만들었죠? 조금 크게 하고요. 그 다음에 회의실 리스트를 넣을 건데요. 밑에 레이블 하나 추가하고 회의실 리스트라고 이렇게 적어줄게요. 가운데로 해서 굵게 하고 색깔은 검은색으로 하고 글자색 흰색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갤러리를 하나 넣어 볼게요. 빈 가로 갤러리를 하나 넣고 여기에는 제가 회의실에 층수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해당 층을 선택하면 그 층에 해당되는 회의실명이 나오게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이템에 뭐가 들어가냐면 디스팅트에 아까 미팅룸 네임이라고 있었죠. 여기에 로케이션이라고 제가 저장을 해놨어요. 로케이션을 넣고 레이블 하나 추가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1층부터 4층까지 나오게 되겠죠. 크기를 좀 조절을 해서 스크롤이 안 나오게 표시를 하고요. 여기는 태블릿 안쪽 여백에 별도 공간이 필요가 없으니까 이걸 좀 조절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비율을 맞출게요. 가운데 정렬하고요. 스크롤 막대를 표시를 하지 말고 템플릿 크기를 좀 조정을 할게요. 그러면 적당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뭔가 사람이 딱 보고 눌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밑줄로 좀 표시를 할게요. 이러면 뭔가 눌러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 다음에 여기 글꼴이 지금 기본인데 이 글꼴을 좀 다르게 갈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만약에 this 아이템에 is selected 만약에 선택이 됐다면 이거를 볼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평범하게 표시를 할게요. 그래서 누르면 이제 굵게 표시가 되겠죠. 근데 굵은 걸로도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색깔도 좀 다르게 할 거예요. 똑같은 수식이겠죠? 여기에 이제 색깔을 3개 가셔서 똑같이 복사하고요. 여기는 이제 컬러가 들어가겠죠? 컬러 점 라이트 코랄로 하고요. 컬러 점 그레이로 하면 선택된 건 이렇게 빨갛게 뜨고 나머지는 회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럼 현재 층이 어딘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밑에다가 이 해당 룸을 표시하게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갤러리를 추가해야겠죠. 이번에는 빈 세로 갤러리를 누르고요. 미팅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레이블이 하나 추가가 돼야 되겠고 이름이 들어가야겠죠. 여기는 좁게 해서 여기다 넣을게요. 갤러리2에 선택된 값이 해당되는 층의 회의실 목록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필터를 걸 거예요. 로케이션이 갤러리2에 selected 밸류 값과 같은 값만 나오게 하면 3층을 누르면 3층만 나오고 4층 누르면 4층만 나오겠죠. 이름 조금 더 길게 뺄게요. 그러면 층별로 이렇게 표시가 됐어요. 조금만 줄이고 제가 테두리를 좀 칠게요. 진한 회색으로 이렇게 쳐볼게요. 이름은 좀 허전하니까 좀 굵게 표시를 하고 글씨체도 좀 바꿔볼까요? 이쁜 걸로? 이런 거? 이런 걸로 해도 괜찮겠네요. 이렇게 글씨체도 좀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제 층별로 회의실까지 구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옆에다가 회의실 리스트를 나오게 할 거예요. 삽입을 하고요. 여기는 세로 갤러리가 또 나와줘야겠죠? 옆으로 당겨오고 세로 갤러리도 마찬가지로 미팅룸이 들어와야겠죠. 이미지도 표시를 좀 할게요. 이미지 넣고 레이블도 추가해서 밑에다가 이름을 넣고요. 됐죠? 글씨 크기를 좀 줄이고 가운데 정렬을 할게요. 좀 줄여서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게 하고요. 여기까지 구현이 됐어요. 그 다음에 필터를 걸어서 제가 이제 선택한 값만 나오게 해야겠죠. 그러려면 여기 있는 리스트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체크박스를 하나 만들게요. 글자 조금 줄이고 간격 여기다가 체크박스를 하나 넣을게요. 확인란 넣고요. 옵션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끝으로 보낼게요. 보내고 너무 크니까 이거는 25 정도 테두리 색깔도 이쁘게 좀 바꿔볼게요.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테두리 찍을 때 보이니까 선 없음으로 하고요. 2층 가서 선택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제목으로 필터를 걸 건데 지금 회의실명이 여기 체크된 회의실명에 해당이 되면 불러올 거예요. 좀 어렵죠? 필터를 걸고 제목에 컨캣 함수를 써서 이걸 다 합쳐줄 거예요. 여기 있는 거를. 얘가 지금 갤러리 3이죠. 컨캣 갤러리 3의 all 아이템에서 체크박스 1의 밸류 값이 true인 것만 불러오겠죠. 거기에 제목을 합칠 거예요. 그리고 그 제목에 해당되는 것만 표시를 할 거예요. 여기에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미진 랩 그리고 그린 오아시스 이렇게 두 개가 연달아서 붙어 있죠. 이 제목이 여기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위임 경고가 뜨는데 회의실이 2000개가 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회의실을 뭐 기껏해야 100개도 안 될 거잖아요. 물론 더 많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건 신경 쓰지 않고 만들었어요. 여기서 하나를 해지를 하면은 이미진 랩만 남게 되죠. 여기 컨캣이 이미진 랩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제목이 이 안에 들어오는 것만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체크된 값만 보여지는 걸 구현을 했죠.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예약을 해야 되는데 여기부터 조금 어려워요. 갤러리 안에 갤러리를 삽입을 해야 돼요. 자, 제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 이번엔 가로 갤러리를 넣을 거예요. 레이아웃에 빈 가로 갤러리를 넣고 옆으로 쭉 당겨 볼게요. 옆으로 쭉 당겨서 끝까지 넣을게요. 그리고 아까 만들었던 타임 슬롯이 드디어 들어가요. 타임 슬롯이 들어가고 여기에 버튼을 하나 넣을게요. 버튼을 넣어서 길게 표시를 할게요. 넣고요. 크기를 좀 줄이고 테두리 반지름도 5로 좀 놔볼게요. 버튼의 글씨는 일단 지우고요. 시간이 몇 시인지 알아야 되니까 위에다가 레이블을 하나 넣을 거예요. 레이블에 현재 시간을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한 번에 다 들어오게 글씨를 줄이고 굵게 표시를 할게요. 딱 보기 편하게. 그 다음에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팝업이 뜨면서 예약을 할 수 있게 만들 거예요. 나중에 지워야겠지만 여기 위에다가 제가 레이블 하나 해서 아이디 값을 넣어 볼게요. 이걸 왜 넣냐면 수식 계산할 때 나중에 조금 확인하기 편하려고 잘대로 되고 있나 그러려고 일단 넣어 봤고요. 여기도 테두리 하나 해볼게요. 회색으로 테두리 하나 넣고 조금만 더 옆으로 할까요? 사이즈 맞게. 그리고 이제 이 아래 칸이랑 구분할 수 있게 사각형 하나 추가해서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할게요. 높이는 1 늘려서 얘도 회색으로. 너무 진한가요? 조금 진하니까 연한 회색으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이 스크롤은 보기가 좀 불편하니까 없앨 거예요. 스크롤 막대 표시 없애고 대신 옆으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탐색 표시를 넣을게요. 탐색 표시를 넣고 이게 하나씩 이렇게 움직이면 불편하니까 탐색 단계를 한번 넘어갈 때 한 7, 8개씩 넘어가도록 이렇게 해볼까 해요. 저는 한 10개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탐색 단계를 10개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넘어갈 때마다 다음 시간이 보이겠죠. 이거 조금만 더 줄일게요. 크기는 조금 더 조절을 하고요. 이 정도면 깔끔하게 된 것 같아요. 조금 더 내리죠. 높이 조금만 더 내릴게요. 80 정도로 90 정도 내려볼까요? 더 내려도 되겠네요. 100 정도. 여기 테두리가 좀 거슬리니까 없애고요. 자, 그 다음에 날짜가 필요하죠. 어떤 날짜에 예약을 할지가 필요하니까 그것도 추가를 해볼게요. 먼저 레이블 하나 추가해서 위에다가 넣고 회의실 예약이라고 쓰고 색깔을 파랗게 글자는 하얗게 넣고 레이블을 또 하나 추가해서요. 밑에다 넣고요. 가운데 정렬을 하고 여기에는 뭘 넣을 거냐면 날짜를 넣을 건데 데이트 yyyy.mm.bd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요일까지 표시가 돼요. 굵게 하고요. 삽입에 아이콘을 하나 넣을게요. 자, 방향을 다음으로 복사해서 뒤로 이렇게 두 개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양옆에 붙이고 크기를 이렇게 줄여요. 얘가 지금 몇이죠? 둘 다 40 정도로 줄여볼게요. 30 정도 해도 되겠네요. 30 정도로 줄이고 그다음에 이거를 맞춰서 중간 맞춤 한번 하고 가로 간격 균등하게 맞춰볼게요. 바짝 붙이면 되겠죠? 이렇게 정렬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버튼을 누르면 날짜가 바뀌게 할 거예요. 먼저 처음 시작할 때 데이트를 제가 오늘 날짜로 했기 때문에 오늘 날짜가 나오고요. 이제 이 버튼을 누르면 날짜가 바뀌게 할 거예요. set 데이트는 데이트 add 데이트에 1 그리고 타임 유닛이 day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 실행 누르고요. 누르면 이제 다음 날이 이렇게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도 붙여놓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 하면은 하나씩 줄어들어요. 이거 심심하니까 색깔 하나 좀 칠해볼까요? 연하게 이렇게 색깔 하나 칠해보고요. 이 템플릿에 여백 다 날려버릴게요. 여백 날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걸 누르면 팝업이 뜨게 할 거예요. 자, 먼저 선택을 하고요. 버튼에 업데이트 컨텍스트 스타트 타임은요. 데이트 타임의 연도는 데이트고 먼스도 데이트죠. 그리고 데이도 데이트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과 분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은 left this item value에 2 가져오고 분은 right this item의 2를 가져오면 되겠죠. 그리고 초는 0으로 할게요. 이번엔 end time이 또 필요해요. end time은 그대로 복사를 할게요. 복사하고 얘는 30분을 더한 값을 넣을 거예요. 그리고 가로를 닫을게요. 그러면 여기 찍은 시간에 플러스 30분이 더해진 값이 나오게 돼요. 지금 팝업을 아직 안 떴으니까 아무것도 안 뜨기는 하는데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레이블에 이 값이 중복되는지 여부를 표시를 할 거예요. 비어있냐 비어있지 않느냐로 표시를 할 거니까 not is empty 필터를 걸고요. reservation room에 room id는 아까 레이블 8에 저장을 해놨죠. 이게 텍스트 값이니까 value로 묻고요. 여기에서 id 값과 같으면서
스타트 타임이 스타트 타임보다 크거나 같다. 데이트 타임, 이열은 데이트고, 먼스도 데이트죠. 데이도 데이트고, 그 다음에 시간은 left this 아이템의 value 그리고 두 번째까지 가져오고요. 분은 right의 this 아이템 value의 두 개를 가져올게요. 그리고 초는 0으로 하고요. 조건을 하나 더 걸게요. end time보다 작거나 같다. 이 값을 그대로 복사를 할게요. 이렇게 하면 예약이 된 거는 true가 되고 예약이 되지 않은 건 false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버튼을 누르면 저는 폼을 불러오고 싶어요. 폼을 새로 불러올 건데 삽입해서 편집할 양식을 클릭하고요. 레저베이션 룸 눌러주시고 여기는 제가 색깔을 좀 칠할게요. 이쁘지가 않죠. 지금 모양이. 제목은 이제 신청자예요. 자, 우선 가로로 바꿀게요. 그리고 두 줄로 표시를 할게요. 이걸 줄이고 얘는 좀 키우고요. 폼이 참 좋은데 이렇게 좀 모양이 별로 이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고생을 좀 해야 돼요. 회의 목적 위로 올리고요. 우리에게 보여줘야 될 필드는 회의 목적, 신청자, 이 시간이에요. 나머지는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먼저 이 컨트롤들 다 속성을 잠금을 해제를 할게요. 어차피 손 대야 되니까 룸 아이디부터 먼저 할까요? 룸 아이디는 기본 값을 어떻게 할 거냐면 만약에 이 값이겠죠. 이 값이 1이면 갤러리 5에 선택된 값에 id 값을 넣어야겠죠. selected.id이고 그렇지 않으면 parent default가 들어가면 되겠죠. 갤러리 4네요. 갤러리 4의 id죠. 제가 잘못 찍었죠. 자, onSelect 속성에서 변수를 하나 더 추가를 할게요. 만약에 label 12.text 값이 true인 경우는 context 폼모드가 0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1이 되게 저장을 할게요. 그리고 이 폼모드 값을 여기다 적용을 할 거예요. 폼모드가 1인 경우에 id 값, 그렇지 않으면 디폴트 값을 가져오게 할 거예요. 그리고 기본 모드도 폼모드로 변환을 해주면 이제 뉴 모드이냐 에딧 모드이냐로 바뀌겠죠. 참고로 폼모드 1이 뉴 모드고요. 폼모드 0이 에딧 모드예요.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꾸미는 작업도 같이 해볼게요. 이 모든 값들이 다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될 건데 아이템 값을 가져와야 이 폼이 어떤 데이터로 인식을 할지 파악을 하니까 아이템 값을 먼저 찾아볼게요. 폼에서 어떻게 찾을 거냐면요. 아이템 먼저 누르고요. 첫 번째 값을 가져올 건데 필터에서 리저베이션 룸이죠. 그리고 스타트 타임 값이 스타트 타임보다 작거나 같고 엔드 타임이 스타트 타임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져올 거예요. 우리가 입력할 때 중복되는 값을 없애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값만 찾으면 이 아이템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신청자도 바꿔볼게요. 여기를 신청자라고 이름을 변경을 하고요. 여기는 이제 회의 목적이라고 제가 바꿀게요. 그리고 이제 디폴트 값들도 그대로 복사를 하고 여기는 1인 경우는 제 이메일이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이제 신청자도 그대로 복사를 하고 이름이 들어가야겠죠. 변수로 다 지정을 해놨으니까 넣으시면 돼요. 회의 목적은 그냥 놔두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똑같이 붙여놓고 데이트가 들어가야겠죠. 이 두 개는 똑같겠죠. 이제 다 정리가 됐으니까 숨겨야 될 것들을 이제 숨겨야 돼요. 솔직히 날짜는 필요가 없죠. 시간만 필요하니까 날짜를 숨길게요. 얘도 숨기고요. 룸 아이디도 필요 없죠. 숨기고요. 이메일도 필요 없어요. 숨길게요. 신청자는 보여주면 좋으니까 남기고요. 다음에 위에가 없어졌으니까 얘를 조금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위로 올리고 얘도 위로 올리고요. 끝까지 올릴게요. 조금 더 줄여보고요. 이것도 조금 바꿀게요. 폼이 이렇게 양식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불편하긴 한데 입력하고 수정하는 데는 또 폼만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사용기간이라고 적을게요. 됐죠? 엔드타임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이게 지우면 여러 가지가 지금 엮여 있어 갖고 표시가 잘 안 되는데 이것도 정리해서 주시면 돼요. 지금 날짜 입력하는 부분이 같이 날아갔어요. 이럴 때는 지우고요. 당황하지 마시고 필드에서 하나 다시 추가하시면 돼요. 필드에서 아까 엔드타임이었죠? 엔드타임 하나 추가하고요. 요거 일단 날리고요. 천천히 하나씩 하면 돼요. 잠금부터 해제하고 요거 날리시면 돼요. 지우고 불필요한 거 날려버리고 아까 제가 불필요한 걸 지우다가 통째로 날려서 오류가 난 건데 이거 살리면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디폴트 데이트에 있던 값도 얘도 똑같이 변경을 해줘야겠죠. 디폴트 데이트를 똑같이 바꿔주고 아까와 동일하게 얘는 또 숨겨줄게요. 됐죠? 위로 쭉 올리고요. 순서를 한번 바꿔볼게요. 엔드 타임이 지금 밑으로 가서 그런데 올리면 옆에 붙죠. 이렇게 되면 조금 깔끔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칸에 맞춰서 제가 얘네들도 좀 수정을 할게요. 얘도 조금 더 밀고
굳이 많은 양이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줄일게요. 전체적으로 줄여도 되겠죠. 그러면 200만 도 될 것 같고, 아래도 좀 줄이고, 얘는 조금 늘릴게요. 폼이 다 좋은데 이렇게 자유도가 상당히 낮아요. 300 정도 해볼까요? 네,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얘도 양식을 조금 바꿀게요. 색깔, 갈매기 수장색을 투명하게 하고요. 투명하게 하고 이제 갈매기 모양만 회색으로 바꿀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투명하게 하고 얘들 다 바꿀게요. 여기까지 바꿨죠. 그러면 어느 정도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것만 있으면 조금 허전하죠? 그러니까 레이블 하나 추가할게요. 레이블 하나 추가해서 어떤 테이블을 예약하는지 표시를 할게요. selected and 예약이라고 적어줄게요. 폼을 먼저 제일 앞으로 보내고요. 얘가 맨 앞으로 올 때 잘 안 와서 순차적으로 옮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되면 얘를 내리면 돼요. 바꾸기, 뒤로 보내기. 됐죠? 폼에 걸려 있는 게 많아서 이렇게 한 번에 안 올라가더라고요. 뒤로 보내고 얘는 글자를 가운데로, 그리고 정렬도 세로 맞춤도 이제 위쪽으로 해서 위쪽에 여백을 한 50 정도 두고 글자를 굵게 20 정도 이렇게 표시하고요. 색깔을 칠해 볼게요. 색깔 테두리도 좀 넣어서 구분되게 할게요. 위에 좀 너무 많이 줄인 것 같으니까 한 30 정도만 하고요. 그렇죠? 얘도 여기 붙이고, 저는 이거를 조금 표처럼 보여주고 싶거든요. 바짝 붙일게요. 위아래로. 전체적으로 높이가 높은데 한 50 정도만 맞추고요. 여기도 50 정도, 얘도 50으로 돼 있죠? 그리고 위아래로 꽉 차게 만들 거예요. 얘도. 이 밑에 이런 쓸데없는 것들은 지워버릴게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맞추기가 힘들어요. 폼이. 얘도 50으로 맞출게요. 얘네들도 이제 크기가 다 50이 돼야겠죠. 얘도 이제 50으로, 얘도 50 맞출게요. 그럼 얘도 이제 50이 되겠죠. 얘도 위로 올려서 50으로 맞출게요. 이제 얼추 맞은 것 같아요. 그쵸? 자, 얘가 지금 넓이 320 정도 맞춰볼까요? 그리고 x가 130이죠. 얘도 똑같이 x가 130에 320 정도로 맞춰볼게요. 그러면 얼추 맞는 것 같아요. 얘를 조금만 더 뒤로 밀어볼게요. 81 정도 더 밀어도 되겠네요. 82. 그러면 이제 위아래 딱 맞게 됐죠. 이 상태에서 테두리를 좀 쳐가지고 이쁘게 만들어 볼게요. 테두리 넣고요. 똑같이 테두리를 넣을게요. 그리고 이제 색깔을 넣어서 표처럼 보이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같은 색으로 넣으면 표처럼 보이겠죠. 여기 테두리가 들어갔네요. 이거는 없앨게요. 테두리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표처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버튼을 하나 만들어야겠죠. 버튼 하나 넣어서 예약하기라고 적을게요. 색깔을 좀 더 진하게 하고 반지름 5 정도로 해서 글자는 조금 줄일게요. 13 정도로 줄이고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예약이 돼야겠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중복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과제들이. 그래서 중복이 되면 이제 오류 메시지가 뜨게 할 거예요. 먼저 기존에 예약이 되어 있는 경우는 취소를 하게 만들 거고요. 예약이 안 돼 있으면 신규로 신청하게 만들 거예요. 그 기능을 구현을 해볼게요. 먼저 여기에 조건을 걸 건데요. 만약에 is empty filter reservation room이 room id 값과 갤러리 4의 selected id 값과 같고 5월 일단 네 가지로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시간, 즉 스타트 타임과 엔드 타임이 이 시작 시간을 포함하느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종료 시간을 포함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를 볼 거고, 그리고 이 신청하려는 시간이 이 두 개 시간 사이에 있느냐 그거를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이 이 사용 시간을 포함하고 있느냐 이 네 가지 조건에 따라서 중복값을 찾아낼 거예요. 그래서 5월 조건이 필요하고요. 자, 먼저 첫 번째부터 해볼게요. 스타트 타임이 크거나 같다. 데이트 타임, 이열은 데이트고, 먼스도 데이트죠. 데이도 데이트고, 그 다음에 아워 밸류죠. 아워 밸류 1, selected 밸류 값, minute 밸류 selected 밸류 값, 초는 0으로 할게요. 됐죠? 요 조건 end 타임이 작거나 같다. 요 값 그대로 가져와야겠죠? 이 조건이 있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조건은 요거를 그대로 한번 복사를 해볼게요. 위에 있는 걸 붙여 넣을게요. 그 다음에 종료 시간 기준이니까 3번, 얘도 3번, 얘도 3번, 얘도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그대로 복사를 할게요. 복사하고 이번에는 스타트 타임보다 같거나 같고 엔드 타임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이번엔 1, 1 이렇게 하고 엔드 타임은 3, 3이 되겠죠. 이것도
그대로 복사를 할게요. 이번에는 스타트 타임보다 크거나 같고 엔드 타임보다 작거나 같은데 1133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조건이 어느 정도 설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조건에 따라서 if로 이제 조건문을 걸어줘야겠죠. 만약에 폰 모드가 0이고 데이터 카드가 있죠. 이 데이터 카드 밸류에 텍스트 값이 메일과 같은 경우는 삭제를 해야겠죠. remove reservation room에 첫 번째 값을 가져와야 돼요. first reservation room 그대로 복사하고요. room id가 갤러리사에 선택된 값과 같고 메일이 접속한 사람의 메일과 같고 스타트 타임이 크거나 같다. 스타트 타임 그리고 엔드 타임이 크거나 같다. 스타트 타임보다 이렇게 하면 삭제가 될 거예요. 지금 제가 가로를 뭔가 잘못 친 것 같죠? 어딘가에 오류가 난 것 같아요. 제가 first 앞에 필터를 안 붙였네요. 필터를 붙이고요. 필터 remove까지 수식을 걸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거 조금 헷갈리니까 좀 내릴게요. 길게 보고 이 경우는 콤마 찍고요. notify 함수 쓸 거예요. 해당 시간은 이미 예약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고 에러 메시지를 띄울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서브밋 폼을 하겠죠. 폼 1 그리고 데이트 컨텍스트 폼 모드가 -1이 되게 할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이제 중복이 잡힐 거예요.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9시 반에 예약을 하고요. 10시 반에서 이제 시간을 9시로 해서 예약하면 중복이 뜨죠. 이전 시간으로 해도 중복이 뜨죠. 제가 여기 지금 안 걸어놨는데 이것도 좀 걸어놔야겠네요. 디폴트에 페런트 디폴트가 아니라 스타트 타임이 돼야겠죠. 여기도 스타트 타임 그대로 넣어주고요. 여기 이제 엔드 타임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보여지는 경우도 폰 모드가 1이나 0일 때만 보여지게 할게요. 비집을 들어가서 폰 모드가 1, 5월, 폰 모드가 0인 경우만 보여줄게요. 없어지는 창도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비집을 그대로 복사를 하고요. 이 폼도 마찬가지로 숨겨야겠죠. 팝업이 돼야 되니까 비집을에 똑같이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닫기 버튼도 하나 만들게요. 추가해서 여기다 넣고요. 얘는 업데이트 컨텍스트 폼 모드가 -1이 되게 그리고 얘도 비집을 바꿔줘야겠죠. 모양은 이제 취소 모양으로 바꿀게요. 이제 눌러볼게요. 폼 모드가 떴죠. 예약 한번 해볼게요. 예약을 할게요. 자, true고 이제 false 제대로 나오고 있죠. 예약이 됐으니까 true고 아닌 건 false로 나와요. 이렇게 되면 이제 true false가 정상적으로 들어오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을 좀 다르게 하고 싶은데 색깔도 좀 표시를 할게요. 제가 색깔은 좀 찾아봤어요. 색깔을 찾아서 괜찮은 걸 찾았고 이 값을 그대로 이용을 할 거예요. 이 레이블 값을 거의 변수처럼 이용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또 수식을 이런 걸 또 다 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고 색깔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텍스트가 true인 경우는 예약이 되어 있는 거죠. 컬러가 그레이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제가 RGB에서 색상을 연두색을 하나 따왔어요. 네, 요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 적용을 할게요. 그러면 예약이 된 거는 이렇게 회색으로 처리가 되고 예약되지 않은 거는 false가 뜨겠죠. 예약을 또 한번 해볼까요? 추가 회의로 30분 더 해볼게요. 10시부터 10시 반까지. 그러면 또 예약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예약을 또 취소할 필요도 있잖아요. 제가 지금 취소하는 걸 걸어 놨는데 이거 누르면 취소가 될 거예요. 예약하기가 아니라 한번 눌러볼게요. 취소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예약하기로 그냥 똑같이 뜨니까 이게 취소인지 모르니까 이것도 수정을 할게요. 너무 크네요. 좀 줄여서 옆으로 보내고요. 예약하기에 텍스트를 좀 바꿀게요. 만약에 폰 모드가 0이고 또 아무나 취소하면 안 되니까 내 이메일이 같은 사람만 취소하게 만들어야겠죠. 홈에 이메일이 들어간 컨트롤이 이거였죠. 그대로 복사하고 and 텍스트가 내 메일과 같은 경우는 취소하기라고 쓸게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예약하기라고 뜨게 하겠습니다. 됐죠? 폰 모드가 0인 경우만 취소를 하기 때문에 이때만 취소하기가 뜨고요. 이걸 누르면 예약하기가 뜨죠. 근데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예약이 남의 예약일 수도 있잖아요. 내 예약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이 버튼이 또 없어야겠죠. 비지블에 이거를 좀 수정을 할게요. 이 예약하기 버튼은 특별히 비지블을 다르게 갈 겁니다. 조건을 하나 더 걸면 되겠죠. 예약하기 버튼의 비지블에 조건 복사를 해서 end 조건을 붙이고요. 이렇게 적용을 하면 만약에 내 이메일이 아닌 경우는 취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필요 없는 이런 컨트롤들
이런 거는 이제 표시해서 숨겨주고요. 얘도 필요 없죠? 숨겨주고요. 이제 이렇게 예약하고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2층도 한번 예약해 볼까요? 2개. 그러면 이제 현재 예약된 이 리스트들이 나올 거고, 제가 12시 반부터 워킹 런치를 예약할게요. 1시간 정도만 해볼까요? 2시간을 했네요. 네, 2시간을 예약을 했죠. 그 다음에 누르면 취소하기가 되고, 제가 근데 더 앞 시간부터 하고 싶어요. 중복되는지 확인 안 하고 예약 이렇게 눌러서 예약을 누르면 해당 시간은 예약이 되어 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이렇게 해서 회의실을 예약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봤고요. 오늘 굉장히 긴 시간을 강의를 했는데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회의실 예약이 아니라 기기 예약이라던가 이런 경우도 똑같이 해당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 이 기능은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반복적으로 실습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